안녕하세요. 샤인온유 사주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편에 이어서 2025년 을사년 운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주 명리 용어 중에 합, 충, 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사주에 따라서 을사년이 연운으로 세운으로 오면서 합, 충, 형이라는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할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준비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신합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주 원국에 지지에 신금이 있다면 을사년에 사화가 오면서 이 신금과 합을 하고 또한 형을 하게 됩니다. 육합도 하고 형이라는 것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화와 신금이 만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육합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사신형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은 여러분 사주에서 사화랑 신금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주에 신금이 있는데 사화가 운에서 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화랑 신금이 같이 있다라고 하셔도 참고 가능할 부분이 어떤 좀 충분히 있으실 거고요. 또한 사화랑 신금이 떨어져 있다면 더욱더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야기하는 신금은 지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 있는 것 중 위치에 어디에 있던 사화가 와서 육합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 조금씩 해석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지에 만약에 신금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그 작용력은 내가 느끼기에 조금 덜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화랑 신금이 만나면은 사신합수, 풀이하자면 사화랑 신금이 만나면 오행수로 합화한다, 변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행이 수로 변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주 해석에 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론을 참고를 하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듯 그렇게 이제 사주 분석하고 풀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입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연애운, 결혼운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육합을 예정의 합이라고 남녀의 합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상합과 방합, 우리 사주 명리 용어 중에 삼합하고 방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 글자가 만나서 합을 하지만 육합은 1대1로 두 글자가 만나서 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사주에 일지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일지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우자 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으니까 솔로이신 분들은 배우자감을 만나서 연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현재 연애 중이시라고 한다면 현재 만나고 계시는 분과 결혼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일지로만 한정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시지와 월지에 신금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 만약에 여러분 사주에 월지에 신금이 있다면 내가 사회 활동을 하고 공적인 활동이나 직장생활, 단체 활동을 하다가 만나는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지라고 한다면은 사화가 와서 내가 아끼는 사람이 된다, 생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남녀와의 관계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한다. 그러한 인연이 생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직업적으로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직전에 이런 후춧가루를 뿌려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후춧가루를 뿌려서 먹는 경우는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육합은 뭐랄까요? 좀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사적인 마음이 맞는, 더 나아가 연인 관계에서는 속궁합도 잘 맞는 이러한 느낌을 좀 첨가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육합을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육합을 십성으로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주에 신금이 십성으로, 십신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건데요. 만약 신금이 인성이라면 그러면 일간이 오행수겠죠. 그러면 사화는 재성이 되고요. 그러면 재성과 인성이 합을 하게 되니까 문서가 돈이 되거나 혹은 각종 자격증이나 지식들이 현실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실화 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금이 비겁이라고 한다면 그럼 일간이 오행금이 될 거고요. 그러면 간성과 비겁의 합이 되니 직업이나 직장의 변화, 사업장의 변화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화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 신금이 식상이라면 일간은 토일간일 것이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자식의 출산 또는 자식과 관련된 어떠한 일신의 변화, 그리고 건강에 관한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신금이 재성이라고 한다면 일간은 오행화일 것이고요. 을사년의 사화는 비겁이 되니까 친구, 형제, 자매, 그리고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 동업, 금전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갈등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애인이고 배우자를 의미하니까 역시나 이성을 만난다,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금이 관성일 경우 그러면은 이제 목일간이 되겠고요. 관성과 식상의 합이 되니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 직장 조직 등에서 나의 언변과 재주를 잘 펼치고 그것을 잘 받아주는 관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안에서는 타협하고 조정하고 내가 그 틀에 맞춰 가야 하는 다소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육합은 여러분 사주 내에서 그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묶어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 내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사화가 와서 그 신금을 합으로 묶어둔다. 그 글자의 기능을 잡아둔다. 정체시킨다. 희석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신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신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화와 신금이 만나면 합이라는 작용도 하지만 형이라는 작용도 합니다. 사화와 신금은 우리가 생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지라는 것은 사화는 사유축, 그렇게 운동을 하고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금을 이루는 삼합의 시작을 의미하는 글자고, 또한 신금은 신자진, 수우행으로 가고자 하는 운동성, 방향성의 어떤 수를 이루는 삼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화와 신금은 금과 수를 지향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 스타트를 가져가는 그러한 기운들인데요. 그러기에 이러한 기운들은 강한 추동성과 추진력, 이동성, 전문성과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러한 기운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빠르고 강한 기운들입니다. 그러한 기운들끼리 만났으니 당연히 그 속에서는 불협화음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사화 속에 어떤 존재하고 있는, 신금 속에 존재하고 있는
천간의 기운인 지장간을 대입해서 설명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신금지장간에는 무임경, 사화 속 지장간에는 무경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의 기운보다는 금수의 기운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오행, 금과 수는 마무리하다, 끝, 수렴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과 사화는 강한 시작의 기운이기도 하니까 이것이 때로는 성급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나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정리해 보자면 사화와 신금이 만나면은 성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거두절미하고 우리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모습을 큰 관점에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신금도 그렇고 사화도 그렇고 둘 다 역마의 기운이고 시작의 기운이고 움직임하고 이동하고 관련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각종 사고에 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다.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게 좀 다치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할 수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신합은 육합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애정의 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 이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합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어서는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다가도 다시 확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을 좀 표현할 때 깎고 조정하고 조절하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개선해야만 하는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리노베이션, 조금 더 심하게 좀 더 나아가서 표현하자면 레보루션, 그러한 기운으로 제가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운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신합을 방해하는 글자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사주에 만약에 신금이 있지만 인목이 어느 곳에 어쨌든 위치하고 있거나 역시나 해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해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이 해수라는 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육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육합을 이렇게 합을 이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어느 특정 시점을 만나면은 금방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랑을 하는 것을 이 인목과 해수가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은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라도 일시적으로 합이 이루어지고 또 충과 합과 형이 공존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나 변화나 변동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을사년의 사화랑 해수는 서로 또 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목과 신금은 서로 충이라는 작용도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좀 마치면서요. 다음 편에는 을사년의 을목이 천간으로 오니까 을경합도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지지에 또 역시나 을사년의 사화가 오니까 사유축 이렇게 또 삼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글자들만 놓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요. 진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한번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편에 3편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